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좀 무거운 마음인데요. 지금 전세 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이 일어날 일 세 가지를 좀 요약을 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제 얘기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실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 시장 원칙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테니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두 가지인데요. 1분기 전세 보증사고 1분기입니다. 7,974건이요. 8,000건이 터졌습니다. 절반은 다가구.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가 상가주택 급매가 나와서 보러 가는데 다가구죠. 상가주택은 다가구인데 내부를 보니까 대출이자랑 그리고 세금이랑 그리고 세입자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분이 그냥 집을 던지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나오는 거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사기 피해금 국가가 떠안는 선례 남길 수 없다. 선 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거를 받아줄 리가 없죠. 왜? 이걸 야당에서 먼저 얘기했거든요. 이걸 들어주면 야당 얘기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야당으로 넘어가겠죠. 야, 니 이거 지금 사람들 극단적 선택까지 나왔는데 또 정치 얘기하냐? 치사한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라서 한 줄 얘기해 봤고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지금 정치 따질 땐 아닌데 지금 이게 정치대로 굴러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거든요. 자, 앞으로 일어난 일 첫 번째. 현 정부는요. 전세 보증 사고와 전세 사기를 선을 그을 것입니다. 왜냐? 앞으로 터져 나올 전세 보증 사고는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닐 거니까. 초대형 악재일 거예요. 대형 재앙일 겁니다. 이거를 전세 사기와 나눌 거예요. 우리 정부가 건드린 건, 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응축시킨 건, 이거 뭐다? 전세 사기 분야다. 전세 사기 분야를 똘똘 뭉치게 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런 거지, 전세 보증금이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그을 거예요. 그래서 일환으로, 원희룡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돼서 이런 전세 사기나 보증 사고가 일어난 일은 전 정권 탓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죠. 왜?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금 해제가 됐나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우파 정권의 색과 맞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문 정권 초기 가격으로 돌려야 된다. 원희룡 장관님, 아파트 가격 30-40% 빠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흡수한 분께서 현재 시장에 일어나는 일이 전 정권 탓이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1년이란 시간 동안에 상당 부분 유예시키거나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지 않았죠. 전 정권이 망쳐놓은 시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전 정권을 탓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두 번째입니다. 이겁니다. 전세 보증 사고는 이제 시작이에요. 엄청나게 터질 겁니다. 국가적 재앙 수준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예요. 왜냐? 전세를 더 안 들어갈 테니까. 전세 이 수요가 위축이 될 거예요. 급 위축이 될 거고 무너지는 임대인이 늘어날 거예요. 제가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 2017년도예요. 6년 전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실제 일어날지 저 몰라요. 그냥 이론이 그렇다고 말씀드린 거지 제가 뭐 맞출 능력도 없고 2017년도 이후로 전세를 놓는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니라 조졌잖아요. 아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조졌잖아요. 집 사서 전세 놓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집을 사서 전세에 놓을 사람은 없는데 전세 수요는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같아져요. 여러분 벤츠 차 타고 싶으신 분들 좀 있잖아요. 벤츠 차량에 1억 2천이라고 쳐요. 여러분이 벤츠 1억 2천에 사면 기분은 좋지만 세금도 내야 되고 감가상각도 돼요. 이 감가상각이 정말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벤츠 대여료가 1억 2천인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안 내고요. 감가상각도 상관없어요. 1억 2천에 돈 주고 타다가 1억 2천 다 돌려줘요. 그럼 벤츠를 누가 사요? 어떤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이 그걸 삽니까? 빌려 쓰지. 근데 문제가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본다는 거예요. 다음 문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럼 벤츠를 누가 만듭니까? 누가 만들어요, 그거를? 돈도 안 되는 거. 벤츠사가, 머세디스사가 바보가 아니라고요. 돈 벌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벤츠사가 돈 벌라고 차를 만드는 것처럼 전세를 제공하는 사람은 돈 벌라고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태계 자체를 깨놨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같아요. 빌라가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가가 3억이에요. 근데 빌라 주인은 세금도 내야 되고 대출 있으면 이자도 내야 되고 청약권도 날라가고 모든 혜택은 날라가고 국가에서 범죄자래요. 그럼 누가 사요 그거를? 저 같아도 안 사요. 그럼 전세 수요만 늘어나잖아요. 이게 붙었죠. 이게 전세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판이에요. 그 와중에 개인이 아니라 국가 돈을 이용할 수 있는 보증보험 시스템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이 깨지기 시작한 것 뿐이에요. 2017년도 이후로 계속 만들어 왔잖아요.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 두 번째는 뭐예요? 전세 보증 사고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참 말씀드리기 싫은 부분인데요. 뭐냐면요. 이거 해결 안 돼요. 해결 못 합니다. 해결이란 개념은 없어요. 메꾸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해결의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 돈을 뜯겨봐서 아는데요. 해결의 기준은요. 전세 사기 당한 분들이나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분들의 보증금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제가 분노하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피해 당한 분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설명해주고 경매 절차 알려주고 어디다 전화해라 버스가 갈 테니까 법률 상담해라 그리고 같이 공감도 해주고 그리고 저리로 대출도 해주고 임시 거처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경매 유예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LH가 사준다고요? 이분들이 원하는 게 이걸 거라 생각하세요? 천만에 말씀하지 마세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생색내기 그만하세요. 지금 이 하고 있는 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 사기꾼 잡는 거랑요, 피해자 보호자는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미디어에 나와서 홍보할 대상이 못 된다고요. 한 남자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부부싸움을 합니다. 저 옛날에 술집에서 들었던 거거든요. 이 남자가 싸우는데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엄청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서 너 밥을 굶겼냐? 내가 바람을 폈냐? 내가 딴짓을 했냐? 딴 주머니를 찾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 집 살려면 했냐? 이러면서 와이프분한테 막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큰 소리 칠 일이에요? 당연한 거잖아. 그럼 결혼을 왜 했고 남편이 하는 일이 뭔데? 바람 안 핀 게 자랑이에요? 똑같아요. 사기꾼 잡는 거랑 피해자 보호해주는 게 국가가 자랑할 일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상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죠? 법 지키시죠? 가족들 돌보시죠? 그거 미디어에 내보내고 막 자랑해야 돼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피해자분들 보증금 돌려달라고요. 왜 아무도 이 얘기 안 하세요? 전세 사기가 나왔죠. 이 시장 구조가 만들어진 거에 국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 정권부터 시작됐는데 이번 정권도 다를 거 없었잖아요. 그럼 다 책임 있는 거죠. 왜 니 탓 내 탓이에요? 그리고 보증금 못 돌려받는 분들 지금 극단적 선택까지 하셨어요. 이거 안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비 오는데 같이 안고 비 맞아주는 그런 꼴값 떨지 말고 우산 씌워주라고요. 옷 말려주고 새 옷 사드리라고요.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에요? 같이 맞아주면 뭐 어쩌라고요. 같이 감기 걸려서 같이 병원 갈 거예요? 난 관심 없어요.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될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래요. 그리고 국가가 그럴 돈이 없어요. 그럴 돈은 원래 여러분 시장에 있었어요. 시장이 돌아서 임대인이 돌려주면 되고요. 매매가랑 전세가가 정상적으로 벌어져 있어서 경매 낙찰가로 보증금을 다 상환할 수가 있었어야 돼요. 전 지금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누군가 돈을 벌어가고 투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죠, 여러분. 그래요. 마음이 안 좋으시겠지만 시장에 있는 돈으로 원래 이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로 가면은 빌려 쓰는 가격과 사는 가격이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벤츠가 1억 2천인데 빌려 쓰는 가격이 1억 2천이면은 그건 이상한 나라예요, 여러분. 빌라 가격이 3억인데 전세가 3억일 수가 원래 없어요. 국가가 진작에 손을 봐야 돼요.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에 그 돈이 없어요. 또 이걸 악용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나왔어요. 전세 사기꾼은 찢어 죽여야 됩니다.
인간 취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진짜 문제는 이거거든요. 이거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 일이 세 가지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선을 걸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전 그렇게 보여요, 지금. 첫 번째, 선긋기. 우리가 때려잡으려는 건 우리가 이렇게 모았던 거는 전세 사기지 보증 사고가 아니다. 이건 임대인 잘못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세 보증 사고는 앞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다 터진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보증금 반환이 안 될 겁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시장이 앞으로 이거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앞으로 좀 정책이 나가는 방향을 봐야 되고, 전세가 이미 수요가 엄청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빌라, 아파트 연동돼 있잖아요. 그 흐름을 조금 보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안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좀 피해자분들 좀 구제해 주세요. 잘못이 없잖아요. 다른 얘기는 그 돈이 어디서 오냐고 따질 거 아는데 그럼 그렇게 이성적으로 지금 시장을 운영을 해왔나요, 국가가? 지난 정권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왔어요, 정상적으로. 지금 세금 시스템이 정상이에요. 대출 시스템이 정상이에요. 집주인에 대한 이게 인식이 정상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이런 일은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스템 고칠 마음은 없잖아요. 현 정부 이거 시스템 고칠 마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러면 시스템 고칠 마음 없으면 그냥 보상이라도 해주면 되잖아요. 전 그걸 제일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